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보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미국 주식 유망주 탑5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NQ, 루시드, 하이존 모터스, 애플, 우버 이렇게 5가지 기업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IONQ라는 양자 컴퓨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에 칩을 설계하고 또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IONQ라는 기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2022년도에도 이 IONQ의 성장과 또 발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는 현재 한 주에 18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싼 주가는 아닌데 시가총액은 3.5조 정도로 신생 기업치고는 1조 클럽에 이미 가입한 상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사업은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접목이 되어서 실제로 실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이 전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별히 IONQ는 그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 이온 트랩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온 트랩 기술은 뭐냐면은 큐비트라는 것을 실온에서도 유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IONQ의 특별한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템퍼레이처, 룸 템퍼레이처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IONQ는 다른 기업과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023년에는 어떤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런 칩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은 양자 컴퓨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는 챔버의 수준에서 현재 패키지로 넘어온 수준인데, 이 패키지 수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나노 기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컴퓨터 시대에 이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는 패키지는 어떻게 보면은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 형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미니 패키지 형태로 가고 그게 칩으로만 갈 수 있게 된다면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가 정말 더 정밀해지고 엄청난 숫자의 큐비트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이 IONQ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라면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는 수익도 급격하게 늘어난다. 2022년도 때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매출이 3배가 될 것인데 그 매출 3배가 정말 될 수 있을 것인가도 주목해서 봐야 되고, 2026년 때는 이제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거죠. 거의 15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매출의 100배 이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순이익도, 에비타상의 순이익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ONQ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루시드라는 프리미엄 럭셔리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보시다시피 전기차가,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고 있고 요즘 전기차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은 굉장히 고급 형태의 세단, 그리고 스포츠 세단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노리고 있는 그런 타겟층은 바로 부자들이다. 미국에 있는 부자들을 럭셔리 브랜드로 딱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루시드 모터스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서도 이제 성능 또한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이어갈 수 있는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가도 37불대로 비교적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가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이미 60조 수준으로 적지 않은 시가총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좋은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루시드라는 프리미엄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현재 현금이 4.8조 정도를 손에 쥐고 있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더욱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생산량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이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리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예약이 13,000대 이상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 2021년도 9월 달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2021년도 10월 달에 딜리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도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컨스트럭션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5 밀리언 스퀘어 200만 스퀘어 규모의 부지에서 새롭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커스터머 비하이클 프로덕션이 3분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AMP1에서 시작이 된 상황이죠. AMP1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또 확장되고 있는 AP1에서 또 생산량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시드는 정말로 큰 기대가 2022년도에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루시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팩 기술이 한 번 충전으로 520마일을 간다. 지금 있는 전기차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술력, 그리고 배터리 기술력, 배터리 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루시드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테슬라처럼 전 공정을 자동화시켜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적인 그런 공장을 설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가 34,000대 애리조나에서 나올 수 있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34,000대가 정말 생산이 시작이 된다면은 테슬라처럼 갈 수 있는 거죠. 기가 팩토리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건설, 컨스트럭션이 준비되고 있고 2단계 익스펜션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 익스펜션을 통해서 9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산량이 늘릴 수 있을런지 그런 가능성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기업이 정말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시킨다면은 9만 대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루시드 차가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게 2022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생산 과정을 밟아가면서 실제로 생산될 수 없을 때 그때는 주가가 좀 비교적 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에 주가에 딱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생산 실현되었을 때 주가가 팍 올라갈 수 있다. 그 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이 테슬라와 비교해서 차량이 럭셔리고 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이나 아니면 내부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또 차별적인 그런 고급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준 모터스라는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승용차나 상용 1톤 미만의 트럭은 전기차 배터리로 가고요. 30톤이나 40톤, 50톤 이렇게 대형 화물로 넘어가면은 전기 배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다. 수소를 사용해서 가는 자동차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수소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하이든 모터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을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수소를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 그리고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지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수소가 없으면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재 2019년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소 전기 분해 장치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솔라 패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친환경적으로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흘러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소의 조달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솔라 패널로 해서 수소를 전기분해시키는 방면 쪽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 하이드로겐 일렉트로라이저라는 그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에 100배 정도 성장이 있어서 100기가와트급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다 라는 점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라 코스트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인스톨드 솔라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캐치했을 때 수소의 조달이 비교적 시간이 갈수록 더 용이해지겠구나 라는 점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이즌 모터스가 그 소설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에 대한 이런 생산 플랜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2배 성장이 될 거고요. 2022년도가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는 소폭 성장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간 34% 이상의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2030년도 때는 매출이 10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 수소 연료 전지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이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유망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투자 관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하이즌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다른 현대나 도요타나 아니면 파워쉘이라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보다 월등히 파워 덴시티가 높다라고 또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배 이상이에요. 매출은 100배 이상이죠. 100배 이상이 예측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 버스, 중대형 화물 통합해서 또 이 총 생산량도 1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익숙한 기업이고요. 애플을 주식을 추천하고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애플은 또 2022년도에도 더욱 기대가 될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경험했고요. 시가총액 3천조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도 분기 대비해서도 되게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장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과 프로덕트 두 개 다 성장을 한 부분이죠. 그리고 애플은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게 이 서비스 부분에 코스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정말 적은 비용의 코스트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프로덕트는 되게 많은 비용의 코스트가 들어갔죠. 약 4만 2천 밀리언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5천 밀리언밖에 안 들어가서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발생될 때 이 서비스 부분은 굉장히 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플랫폼 기업이고 또 서비스를 판매해서 앱스토어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키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 이런 구조의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로 인해서 더 긍정적인 그로스 마진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다 이제 넷 인컴에다가 연결이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 인컴 프로덕트에서 총 발생된 토탈 넷 세일스에서 발생되는 넷 인컴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이 ROE 값도 굉장히 높은 기업, 그리고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2022년도에도
이 기업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좋은 긍정적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 또한 지역 또한 굉장히 다양하죠. 아메리카, 유럽, 그레이터 차이나, 재패니스 그리고 아시아가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유럽과 중국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 미국과 한판 붙으면서 무역 분쟁이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분쟁 가운데서도 중국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중국 소비자가 애플을 선호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애플이 점유율을 늘려가게 된다면은 2022년도 때는 얼마나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점까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애플의 가능성, 미래의 전망이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팔고 있는 아이폰, 맥, 아이패드 매출을 봤을 때도 아이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사람들이 아이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소폭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 부분이 너무 양호하다. 그리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서비스도 또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매출이나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는 뭐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넷세일도 증가하고 2022년도가 더욱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버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우버를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금융 플랫폼이나 아니면 메신저 플랫폼이나 동영상 플랫폼이나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유튜브, 카카오, 구글, 아마존, 비자카드 뭐 이런 어떤 산업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축한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우버는 거기서 특별하게 모빌리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응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대형 사업 구조를 글로벌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 기업의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하락한 이 시점이 이 우버에 대한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2022년도 때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 기업이 2020년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완전히 한때 박살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이때 많은 인원 감축이 있었고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회복되면서 2021년도를 봤을 때 이전 수준의 만큼 더 많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딜리버리와 모빌리티 두 개 다. 우버 같은 경우는 또 팬데믹에서 수혜로 볼 수 있는 식품 배달 사업까지 했었는데 승차뿐만 아니라 식품 배달 사업 두 가지 모두 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런 점이 또 회복이 되었지만은 주가는 하락한 그래서 비교적 펀더멘털이 저평가되어 있는 자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오프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과 파리 그리고 시드니, 런던 모든 부분에 락다운이 해제가 돼서 리오프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우버가 좀 더 앞으로도 좋은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마진 같은 경우도 마진율이 회복이 되고 있다. 2021년도 때 마진 21% 정도 기록해서 2019년도 4월달 22.6%에 근접한 수준까지 나왔고 그리고 또 모빌리티 부분의 에비타 또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 에비타가 반영이 되어서 계속해서 레비뉴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 21%까지 성장하는 레비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비타상의 그로스 마진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뭘로 갔나? 어드저스티드 에비타가 8불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8밀리언입니까? 그래서 결국 우버가 마침내 흑자 전환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것 이 점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쳐주고 싶었고 앞으로 2022년도 때 완전히 코비드가 끝나게 된다면은 더 이전만큼의 매출로 돌아가면서 더 사업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버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2022
2022년도 미국 주식 탑5 추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 생각과 그리고 2022년도를 2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